용도별 브러쉬부터 툴까지 솜털을 이렇게 싹싹 눕혀주면서 얇고 고르게 예쁜 애교살 연출을 할 수 있는, 애교살에 진심이신 분들이라면 절해준 다음에 세밀하게 포인트 하이라이터로 요즘 애정하는 브러쉬. 블러셔 표현이 조금 별로였던 게 브러쉬 때문이었구나.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. 같이 쓰고 광명을 찾았다는 거. 컨실러 얇게 펴줄 때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를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데이입니다.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들 업데이트 편입니다. 명품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쓰는 제품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. 그리고 브러쉬 문의 있을 때마다 이 영상을 한 번씩 보시라 말씀드리려고 제가 총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주 쓰는 용도별 브러쉬부터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이 툴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은 광고는 없지만 제가 직접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할인을 받아왔거든요. 여러분들 오늘 꼭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신 다음에 더보기란까지 꼭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시작! 일단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은 컬러 베이스나 그냥 베이스 바를 때 조합입니다.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? 이것도 진짜 무늬가 정말 많아요. 이거 글로웍스 거고 이건 스튜디오 17인데요. 그때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이걸로 VD의 컬러 베이스도 정말 잘 깔아주고 가끔은 쿠션도 찍어가지고 바를 때도 있고 파운데이션도 이걸로 발라주고 BB 그냥 베이스랑 베이스는 다 바릅니다. 브러쉬를 여러 개 구비하고 있냐고 말씀 주신 분도 있는데 저 이거 하나입니다. 하나로 그냥 닦아내고 묻혀가지고 얼굴에 얹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랑 빠질 수 없는 이 짝꿍 아이템 스튜디오 17 통 루비스 퍼프인데요. 이렇게 다이소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있습니다.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3, 4개씩 쟁여두고 쓰는 이유는요. 베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 이 다이소 퍼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쉐딩용으로만 써주기 때문이에요. 다이소 거가 조금 더 두껍거든요. 베이스를 더 판판하고 얇게 깔아줄 때는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. 이렇게 손 넣기도 굉장히 넉넉하고 판판하고 넓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착착착 해서 펴바르기 굉장히 편하고 이 두 가지 조합이라면은 진짜 얇고 고르게 한 겹 쫙 발라주기 정말 꿀조합이에요. 제가 특히 이 조합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얼굴에 열감도 되게 많고 건조하기도 건조하고 잘 뜨는 얼굴이에요. 솜털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걸로 솜털을 이렇게 싹싹 눕혀주면서도 얇고 고르게 결자국이 거의 나지 않게 발라준 다음에 이 넓고 얇은 면을 이용해서 착착 올려줬을 때 솜털도 쫙 눌러주면서 이 제형에 머금었던 그 촉촉함을 이 퍼프가 가져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뱉어내듯이 올려주거든요. 특히나 이 얇고 판판하기 때문에 힘 조절이 되게 좋아요. 통통한 퍼프는 누르다 보면은 힘 조절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내가 힘을 얼만큼 주고 있는지가 잘 안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더 세게 치게 되고 통통하다 보면 그 가운데 부분이 볼록 나와 있기 마련이잖아요. 발리는 부분만 발리고 나머지 부분은 덜 발리거나 터치를 많이 해야 돼서 피부의 그 수분감을 더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째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조합입니다. 이거 진짜 강추. 그 다음에 저는 1차 쉐딩을 꼭 크림으로 요즘 넣어주고 있거든요. 그럴 때 정말 잘 쓰고 있는 브러쉬가 바로 이 노베브에서 쉐딩팟 살 때 증정품으로 준 이 제품이에요. 근데 이게 이 브러쉬 자체만으로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썼을 때가 진짜 꿀조합이더라고요. 이 바깥쪽을 전체적으로 이 쉐딩팟으로 쭉쭉쭉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다이소 퍼프로 톡톡톡톡 블렌딩을 해주면은 끝! 이걸로 코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다이소 이걸로 촉촉촉촉 1차 쉐딩도 끝입니다.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저 스크류 브러쉬는 제가 정착해가지고 쓰고 있는 건 없고 집에 막 굴러다니는 거 막 여기저기서 받은 거 그런 거 쓰고 있고 2차 쉐딩을 저는 할 때는요. 솔직히 저는 쉐딩 브러쉬는 정착한 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것만 보여드리고 아직은 추천한다까지는 아닙니다. 지금은 이 정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쉐딩 이렇게 넣어줄 때는 에뛰드에서 받은 증정품을 쓰고 있거든요. 이렇게 플립 브러쉬로 더 넓다랗게 훌렁훌렁한 것도 있는데 모여져 있는 이걸 좀 잘 쓰게 되고 이렇게 어바웃톤 거 이거를 사봤거든요. 이게 휴대용이 이렇게 돼요. 되게 좋죠.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행이나 외출할 때? 그럴 때 가져가지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. 이렇게 납작한 것보다 저는 동그란 게 조금 더 블렌딩도 쉽고 힘 조절하기도 쉽고
그런 것 같아서 쉐딩 브러쉬는 따로 아직까지 추천드릴 만한 건 없고요. 노즈 쉐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를 시도를 해봤었어요. 고등학교 때 메이크업 학원 다닐 때 그때 썼던 브러쉬거든요. 이런 브러쉬가 저는 좀 익숙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줄 때 굉장히 자주 쓰는 브러쉬였는데 섬세하게 되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안 썼고, 이것도 안시 브러쉬 에보니 19거든요. 이건 조금 더 땅땅해요. 툭툭툭툭 쳐주면서 코 쉐딩을 넣어줬는데 이것도 저한테 최저가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사본 이 태그 브러쉬, 이게 이렇게 세트거든요. 이거는 비건 브라이트닝 브러쉬, 이건 비건 앵글드 쉐딩 브러쉬. 저는 이게 원래는 하이라이터용으로 나온 것 같지만 연한 컬러를 묻혀가지고 훌렁훌렁 1차로 딱 깔아주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고, 대신에 좀 크기가 크고 영역이 넓다는 게 좀 단점?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 비건 앵글드 쉐딩으로 해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쉐딩 넣어주고 여기 끊어주고 여기 아래까지 동글동글. 그 다음에 이 테무에서 산 브러쉬가 더 작거든요. 섬세하게 하고 싶을 때 인중 여기 파주는 용도, 조금 더 섬세하고 작은 영역을 해줄 때 이 테무에서 산 브러쉬를 쓰고 있어요. 일단 쉐딩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트인데요. 아이 메이크업입니다. 여기서는 진짜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. 제가 처음 브러쉬 추천 영상 드렸을 때 내돈내산으로 안시 브러쉬를 추천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. 그걸 받고 보니 제가 브러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싶었던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. 그 많은 브러쉬들을 다 써볼 수 있어서. 거의 다 써보고 최종적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손이 잘 가고 잘 썼던 제품들이 대거 포진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안시 브러쉬를 너무 추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께서 마켓 좀 열어달라고 해주셨는데, 안시 브러쉬도 마켓이나 그런 막 광고 협찬 같은 거를 해보신 적이 없대요.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. 그래도 제가 계속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 개를 사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보니까 할인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메일을 드려가지고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 약 일주일 동안 할인 링크를 열어주실 거예요.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를 해주시고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베이스 브러쉬는 이 눈두덩이 너무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쌍꺼풀 라인은 좀 넘어가는 정도의 크기여야 좁게도 할 수 있고 넓게도 이렇게 칠할 수 있거든요. 이게 좀 땅땅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훌렁훌렁한 느낌이어야 베이스를 잘 블렌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부 317번이에요. 딱 제 눈 기준으로 했을 때 쌍꺼풀 라인 넘으면서 훌렁훌렁해가지고 여기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, 베이스 깔았을 때 전혀 까슬거리지도 않고 2차 컬러까지 묻혀서 쌍꺼풀 라인 쪽까지 딱 발라줄 수 있는 아주 적당한 크기.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아래도 이 브러쉬가 엄청 크거나 작지 않기 때문에 연한 컬러들을 이렇게 좀 넓다랗게 깔아주기 좋더라고요.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베이스 브러쉬고, 저는 이게 조금 더 크게 느껴질 때는 이거 316번, 이 317번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317번은 뭐가 더 많고 도톰하고요. 이 316번은 끝부분이 살짝 설렁설렁해요. 부드럽게 블렌딩 잘 되면서 이렇게 깔아줄 수 있는 브러쉬입니다. 이거는 제가 쓰는 빈도가 엄청 자주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좀 귀찮아짐이 심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퉁을 쳐버리거든요. 그래도 섬세하게 나누고 싶을 때 컬러감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좀 구별을 해야 될 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특히 여기 아래에 넘치지 않게 딱 적당하게 올릴 수 있어서 이 브러쉬도 되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애교살을 굉장히 잘 쓰는 브러쉬 피카소 239고요. 이거는 올리브영에서도 쇼츠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어요. 납작하면서도 엄청 땅땅하지 않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브러쉬들에 비하면은 숱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좀 일정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 끝부분을, 애교살 부분을 톡톡톡톡톡톡 해주고 비벼가지고 예쁜 애교살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고요. 이것도 진짜 가격대가 있는 만큼 질이 좋아요. 발색이 굉장히 고르고 예쁘게 된다는 거. 제가 안시 브러쉬도 솔직히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. 좀 저렴한 브러쉬들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. 빨면은 금방 모양이 망가져요. 벌어지고 제가 원하는 그 영역만큼 딱 안 되고. 근데 안시 브러쉬나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질이 괜찮기 때문에 여러 번 빨아도 제가 딱 원했던 느낌으로 꽤나 오랫동안 쓸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거 진짜 6개월, 8개월 넘게 쓰고 있어도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 여기는 애교살 이렇게 쉬머한 거 올려줄 때 너무너무 매끈하게 잘 올라가고요. 원래는 아이섀도우 브러쉬이기 때문에 살짝 포인트 되는 컬러를 올리기에 좋은, 조금 더 발색력이 올라가는 그런 브러쉬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려가지고 익숙하실 브러쉬인데요. 애교살 음영 넣을 때 쓰는 브러쉬거든요. 에보니 26번. 딱
애교살 그림자에 이렇게 끼워 넣기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이 애교살 음영 넣을 때 이걸로 진짜 잘해주고, 너무 뾰족하거나 너무 납작하거나 막 너무 딱딱하거나 이러면은 그리다가 여기가 벗겨져요. 근데 그렇지 않는 아주 적당한 두께에 적당한 부드러움에 적당한 땅땅함에 음영을 탁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고, 애교살 음영뿐만 아니라 이런 삼각존에다가 색감 넣어주기도 되게 좋고 애교살과 평행하게 음영 넣어주기도 좋은 그런 브러쉬예요. 그래서 애교살에 진심이신 분들이라면 이 브러쉬는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저는 이것도 필수라고 생각하는데, 제가 이렇게 눈이 긴 편은 아니에요. 좀 꼬막눈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라인을 이렇게 길게 빼는 편이란 말이에요. 여기까지 이렇게 섀도우를 이렇게 연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럴 때 이 안시 브러쉬 에보니 28번 다른 브러쉬들에 비하면 딱 봐도 길고요. 위에가 굉장히 성글죠. 튕겨지지가 않는데 이건 이렇게 튕겨져요. 이렇게 생긴 형태, 살짝 훌렁훌렁한 상태가 블렌딩이 잘 된다는 거죠. 근데 왜 더 훌렁훌렁하고 퍼져 있는 걸 안 쓰냐면, 모양을 어느 정도 잡으면서 여기를 영역을 확장을 시켜야 눈매가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마무리로 길게 이렇게 빼줬으면 이걸 감싸주듯이 섀도우를 칠하거든요. 살짝 색감이 있는 거 묻혀가지고 이렇게 감싸주듯이 이렇게 그립니다. 자체적으로 블렌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이거 여행 갈 때도 저는 빼먹지 않고 가져가거든요. 은근히 없으면 불편해요. 저는 이거 브러쉬 쓸 때 어떤 용도인지 안 찾아보고 그냥 모양 보고 제가 딱 필요하다 집어가지고 쓰는 편이었고, 그런 식으로 해서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, 여태까지 정착한 제품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막상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용도를 보면은 제가 말하는 거랑 다른 용도들이 좀 있어요. 그만큼 브러쉬는 자기가 쓰기 나름이고 제 필요에 의해서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쓴다고 모든 분들한테 필요하고 사야 되는 건 이런 건 아닙니다. 저랑 비슷한 눈을 가지신 분들이나 저랑 같은 니즈를 가지셨던 분들은 따라서 사시면 돼요. 이것도 굉장히 쇼츠에서 문의가 많은 제품인데, 저처럼 쌍꺼풀이 많이 두껍지 않고 이 눈의 영역, 그리고 특히 구석구석을 손대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밀한 브러쉬가 필요하거든요. 이미 뭐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런 거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디테일 브러쉬인데요.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엄청나게 얇습니다. 되게 납작해요. 그래서 어떤 브러쉬들보다도 이 아이라인을 이렇게 홀리카 이런 젤테일 섀도우들 있죠. 이런 거 묻혀가지고 조절해준 다음에 진짜 세밀하게 블렌딩 시켜주면서도 나는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그린다 라고 할 때도 너무너무 좋은 브러쉬고요. 진짜 납작하고 특히 자극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네일 할 때 쓰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섬세해요. 되게 부드러워요, 여러분. 싸구려 그런 브러쉬가 아니에요. 진짜 부드럽고 섬세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지거든요. 나 좀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브러쉬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거는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치면은 네일 쇼핑몰 같은 데서 팔거든요. 한 3개인가 가지고 있습니다. 쓰다가 날렵함이 떨어졌다 하면 바꿔주시면 되는데 꽤나 오래 쓰는 편이에요. 금방 망가지지 않습니다. 저는 솔직히 애교살에 펄을 올릴 때도 아까 말씀드린 이 피카소 거를 잘 쓰거든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크잖아요. 그래서 난 좀 더 세밀하게 이 애교살 펄이나 앞쪽에 하이라이트를 올리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총알 브러쉬인데 조금 좁게 생긴 거를 바르거든요. 이거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한데 하나는 증정품이라서 이름이 없더라고요. 제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, 여러분? 좁고 총알이에요. 근데 너무 땅땅하지 않아요. 길이감이 있어요. 해보면 튕겨질 정도로 설렁설렁합니다. 하이라이터 이런 거 묻혀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주기 좋고요. 콕콕콕콕 조금 더 강하게 포인트 하이라이터로 넣어주기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조금 더 촘촘하고 좀 강하게 발색되거든요. 딱 쨍하게?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이라이터는 이걸로만 눈 앞머리나 애교살 부분을 넣어줬었어요. 근데 요즘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무엇이냐? 바로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입니다. 이브 325번이고요. 이거는 이렇게 부채꼴이에요. 저처럼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, 오늘은 좀 빡세게 했지만 이렇게 빡세게도 하고 싶고 자연스럽게도 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하이라이터 듀오급이랄까요? 일단 난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로도 충분합니다.
큽니다. 굉장히 작은 부채꼴이죠. 이렇게 커다란 펜 브러쉬도 보셨을 거예요. 그다음에 부채꼴 브러쉬 중에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요. 근데 비교해보면 이게 제일 작죠. 아무래도 섬세하게 넣어줘야 되다 보면은 크기가 작아야 되거든요. 근데 부채꼴이라서 파우더 잘 올리고 나서 비비듯이 이렇게 살살 해주면 이 광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색되거든요. 이런 부분도 아주 섬세하게 넣어줄 수 있고, 각도를 틀어서 이 옆부분으로 이렇게 칠해주면요, 앞머리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.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쓰는 브러쉬예요. 이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 애교살 브러쉬도 이렇게 칠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활용도가 좋습니다. 가운데로도 해주고,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해주고, 눈 앞머리도 이렇게 세로 세워가지고 옆부분으로 이렇게 해주고, 다시 세워서 이 끝부분으로 애교살도 칠해줄 수 있는 너무너무 만능 브러쉬라서 제가 정말 요즘 애정하는 브러쉬예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,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럼 이 부채꼴 브러쉬로 칠해준 다음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위에는 이렇게 작은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조금 더 강조한다. 그렇게 하면 이렇게 쨍한 하이라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부위가 있거든요. 저희 광대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눈 아래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. 이 툴이 진짜 크기가 적당해요.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터도 이걸로 칠한 거예요. 강추. 물론 비벼서 발색을 고르고 매끈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는 꼭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만큼 중요한 게 바로 블러셔잖아요.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이미 보여드린 적 있고, 요거는 또 뉴 아이템인데요. 일단 이 오키 볼터치 브러쉬. 요거는 크기가 일단 작죠? 딱 원하는 부위에 슬슬 발라줄 수 있는 브러쉬고, 제가 이 블러셔 브러쉬를 쓰고 나서 내가 여태 블러셔 표현이 조금 별로였던 게 브러쉬 때문이었구나. 브러쉬 지분이 굉장히 컸구나 라고 느꼈거든요. 그만큼 브러쉬를 잘 선택을 해주니까 블러셔가 되게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. 이게 아무래도 거칠진 않기 때문에 긁어서 써야 되는 블러셔를 쓰면은 그때는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, 그냥 스탠다드한 가루 타입의 블러셔를 쓰면은 굉장히 고르게 얇게 영역설 정도 굉장히 쉽게 올라가거든요. 블러셔 브러쉬가 없으면 좀 불안한 느낌?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작은 거 쓰고 싶어, 진짜 작은 포인트 브러쉬, 그러면 이 비오북이 있어요. 이걸로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저는 자주는 안 써요. 있으면 당연히 좋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 좋아하게 된 브러쉬입니다. 제가 이 클리오 블러쉬 탭에 빠졌거든요. 이게 모공을 잘 채워주고 나서 이런 쉬머한 블러셔를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사사사삭 광이 슬며시 나면서 너무 예쁘거든요. 근데 솔직히 제가 다른 브러쉬로 발랐을 때는 그닥 감흥이 많이 안 왔었어요. 근데 이 브러쉬로 바르니까 너무 괜찮더라. 굉장히 훌렁훌렁하고요. 브러쉬 크기도 많이 크지 않습니다. 저는 그냥 이거 생긴 거랑 이 특징 보고 제가 이렇게 한 건데, 알고 봤더니 이게 뭔가 하이라이터를 좀 넓게 넣어주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는 브러쉬 같더라고요.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마구 묻혀요. 살짝 털어주고, 지금은 블러셔가 많이 올라가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스며주듯이 바르면요, 굉장히 색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도 이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브러쉬랑 이 블러셔를 같이 쓰고 광명을 찾았다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쉬머한 블러셔 바를 때 고민이었던 분들 있죠. 난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광을 좀 내고 싶고 좀 더 피부 좋아 보이고 싶고, 그런 거를 원하셨던 분들은 이 브러쉬랑 같이 써보는 걸 추천드릴게요.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굉장히 든든했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컨실러 브러쉬. 저는 요즘에는 이 코 옆에를 베이스를 한번 지워준 다음에 다시 조금 어두운 컨실러로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럴 때 되게 자주 썼던 게 이 필리밀리 브러쉬예요. 근데 이게 저한테는 딱히 이 모공 속에 잘 들어가는 느낌도 안 들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저한테는 되게 얇게 깔아주기에는 이 화홍 브러쉬만한 게 없더라고요. 특히 제가 정말 잘 쓰는 거는 화홍 982번의 1번 브러쉬예요. 크기가 요만하거든요. 이게 진짜 컨실러를 얇게 펴줄 때 정말 좋아요. 이거를 이렇게 딱 여기 안에를 잡티 같은 거 가릴 때도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해줄 수 있거든요. 이거 아마 그냥 미술용품 파는 그런 문구점 같은 데서 팔 거예요. 저도 그런 데서 샀거든요. 제가 뭐 화홍 M 브러쉬도 있고 한데 저한테는 크기나 이 납작감이 이게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진짜 작년에도 되게 잘 썼던,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브러쉬입니다. 저는 파우더는 보통 브러쉬로는 잘 안 바르거든요. 뭐 바를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분첩으로 바릅니다.
눌러주고 고정도 좋고 좀 더 뽀송하게 해주고 딱히 막 엄청 가려서 쓰고 있진 않지만 큼지막한 이렇게 목이라든지 제가 선파우더를 보통 이런 걸로 바르거든요. 그런 부분을 발라줄 때는 이 보니비 캐쉬란 도톰한 극세사 분체 파우더 퍼프를 씁니다. 이 파우더 퍼프는 빨다 보면은 금방 그 결이 망가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팡에서 여러 개 막 10개짜리 그런 거 사놓고 쓰고 있고요. 이렇게 굉장히 뽀송뽀송한 파우더 퍼프예요. 얼굴에는 이거 좋더라고요. 이 필리밀리 파우더 퍼프. 이 코 부분에 이런 데 해주기 너무너무 괜찮아서 요즘 되게 잘 쓰거든요. 파우더를 한번 이렇게 먹여줘요. 잘 먹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좀 뽀송해지잖아요. 요즘에는 필리밀리 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. 뷰러는 저는 시세이도 거를 쓰는데 솔직히 말해서 곡률이 너무 저랑 안 맞아서 그래도 잘 올라가긴 잘 올라가요. 잘 쓰고는 있지만 추천드린다까지는 아니고 저는 꼭 일본 가면 하나씩 사오거든요. 그래서 시세이도 거를 쓰고 있다. 그리고 저는 꼭 눈썹 뽑아줄 때 여러분 필리밀리에서 속눈썹 샀을 때 기획 세트에 들어있던 거거든요. 진짜 잘 뽑혀요. 제가 근데 이거 한번 추천하려고 들어갔더니 비슷하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 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. 근데 이거 되게 좋거든요? 진짜 잘 뽑히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쏙쏙 뽑을 때 쓰고 있고요. 저희가 오늘은 필리밀리 속눈썹에 붙였거든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갈고리 모양이 있는 이 코링코 거를 써야 이 면적이 좀 다르잖아요. 이게 조금 더 짧고 이게 좀 더 길기 때문에 속눈썹을 안전하게 붙일 수 있다는 거 안 뜯기고 통속눈썹을 붙일 때는 이 필리밀리가 이 짚는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필리밀리 같은 좀 가닥 속눈썹을 쓸 때는 한꺼번에 좀 짚는 면적이 넓으라고 코링코 거 이거를 씁니다. 코링코에서 가장 길다란 것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쓰다 보니까 좀 더 불편하더라고요. 너무 길어가지고.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속눈썹 붙여주고 나서 마스카라로 모아줘야 될 때 뾰족한 집게를 쓰고 있어요. 이거는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대신에 너무 뾰족해서 조심하셔야 돼요. 네, 여기까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브러쉬 추천 업데이트 버전을 이렇게 찍어보았는데요. 그때랑 겹치는 것도 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좀 추가된 제품도 되게 많죠. 메이크업 하면서 신경 쓰는 그 디테일한 부분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또 새로운 꿀템들 이 브러쉬로 쓰면 훨씬 제품이 좋게 느껴지는 그런 브러쉬들도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평소에도 보셨겠지만 저희 찐템들만 보여드렸으니까 필요한 그 용도에 따라서 쏙쏙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자세한 거 더보기란 확인을 해주시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